네, 일을 진행하다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예상되지 않아도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했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심리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콩코드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콩코드 하면 사실 여객기잖아요. 네네. 뭔지 알겠는데 콩코드 오류하면 좀 낯섭니다.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콩코드 회사가 실패했던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아, 네. 간단하군요. 예. 뭐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들인 게 얼만데 이러고 있다 결국은 훨씬 경제적 피해를 더 봤다. 예. 이런 경제적으로는 매몰 비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비용이 들어가서 또 매몰이 됐는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저 콩코드 비행기가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합작을 해서 만든 비행기인데요. 초음속 비행기였어요. 네. 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뉴욕에서 파리까지 왔다 갔다 할 때 평균 8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마하 2의 네. 속도로 가기 때문에 3시간 반이면 출발을 했어요. 어. 이게 엄청나죠. 네. 네. 대신에 비용은 보통 비행기의 3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15배요. 네. 사실 이제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때. 네, 네. 뭐 석유 파동도 있고 경제 공황도 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타게 된 거죠. 게다가 또 이게 사람이 많이 안 타는데 유지 비용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네.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네. 웬만하면 접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최초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데 이걸 네. 접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끌고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76년에 상업 비행이 시작되는데 네. 27년이 지난 2003년에 운행이 이제 중단됐는데요. 그때까지 무려 19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3조가 넘어요. 네. 와. 이게 엄청난 돈이 투자가 네. 된 거죠. 근데 네, 그 네.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은 2000년도에 이게 이제 뭐 비행기에서 금속 하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타이어 펑크를 내고 그 연료통을 통과해갖고 결국은 사고가 109명이 났죠. 사고 나서 예. 폭발 사고로 109명이 전원 사망을 했어요. 그 뒤로 이제 몰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최초의 음속 비행기 물론 그전에 딴 것도 있었지만 상용화된 음속 네. 비행기가 이제 사라지게 돼서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아, 박물관에 있군요. 네. 나 이런 콩코드 오류를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요즘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트 폭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7년 이후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아, 그렇게 예, 많군요. 정도로 심각한데 예. 특히 이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 중에서 일부는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관계가 분명히 폭력적인 걸 알고 이게 전망이 없다는 것도 아는데도 집착을 하고 끝까지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네. 콩코드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동안 투입됐던 어떤 관계 시간을 이것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전망이 없으면서 계속 매몰되는 거죠 관계에.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가 보면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잘 못하지만 뭔가 내가 좀 잘하고 최선을 다하면 투자하면?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바꿀 수 없는데. 잘 안 바뀌죠.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 관계를 중단하면 그동안 들었던 모든 시간과 네. 나의 어떤 결정이 다 틀렸다는 거잖아. 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데이트 폭력이나 뭐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 기업 사례도 있는데요. 코닥 필름 아시죠? 코닥. 네, 네, 네. 예, 카메라 사실 필름이요? 디지털 카메라 네. 되기 전에는 코닥 필름이 정말 최고였거든요. 네. 정말 그 자체가 시장을 다 석권할 정도로 네. 이랬는데 문제는 거기에 안 주다 보니까 사실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 계속 그걸 고집한 거예요. 그래서 사세가 점점 기울어져서 네. 상당히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콩코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참 이 개인의 사례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앵커는 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원래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네. 근데 네. 뭐 1년, 2년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아. 좀 더 공부를 하다가 지금 포기하고 이 직업을 뭐 가졌습니다. 공부를 남았지 해야겠다. 않을까? 공부하신 거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 공부하는 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직업이랑 완전 다른 거였어가지고 아, 네. 네, 그게 콩코드 오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있으시나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뭐 재미없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네. 아, 너무 재미없는데 들인 돈이 아까워서 결국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네. 것도 하나의 콩코드 오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콩코드 오류를 하는 어떤 심리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서 포기하면 내가 네. 처음에 했던 결정 자체가 틀렸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심리가 하나 네,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다. 하지만 항상 좋지 않으란 법이 있느냐. 뭔가 지금까지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일종의 환상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도박도 그렇잖아요. 네. 뭐 계속 잃었으니까 이번엔 따겠지. 예, 그런 걸 부르는 반복되면서. 말이 예. 도박사의 오류잖아요. 네. 확률은 사실 거의 똑같은 건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 잃었으니까 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본전 생각하다가 도박판에서 계속 다 잃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네.
그 사회심리학자인 켈리와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특정한 관계에 이미 자원을 투자하고 나면은 돈이 계속 들어가고 네. 관계가 계속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서로 안 맞는데도 오랫동안 결혼한 사람들은 헤어지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 헤어진 사람은 다음번 누굴 만났을 때는 만난 지 얼마 안 될 경우는 헤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런가요? 그 보니까 콩코드 오류처럼 지금까지 투자한 게 좀 아까워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경제적 피해가 생기겠죠. 네. 일단 당연히 투자 대비 이익이 지금 없는데 네. 하루하루 더 계속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관계 같은 경우도 데이트 폭력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계가 집착하고 계속 이어져 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범죄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까지 네.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이 콩코드 오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그렇네요. 듭니다. 네. 자, 확증 편향이 클수록 콩코드 오류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네. 싶은 것만 믿는다. 예. 이게 확증 네, 편향인데요. 네, 네. 사실 이게 일종의 심리적 편견이나 편향 같은 네. 거잖아요. 그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제시한 개념인데 자기가 보고 싶은 만 계속 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기 믿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편견이 적용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있으면 콩코드 오류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죠. 계속 그쪽으로만 좋은 쪽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확증 편향 자체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몰라요. 네. 그냥 내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니까. 네. 콩코드 오류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관계가 끝이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콩코드 오류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지만 혹시 이걸 범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참 경제적 피해를 안 당하려면 네. 반드시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목표는 물론 앞을 예측해 세우지만 네. 목표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네. 상황이 안 좋으면 목표는 언제든지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목표를 재조정할 것인가 시점이 중요한데 네. 투자 대비 어떤 이익의 비율이 낮아지는 시점이 왔을 때 네.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서 반드시 재점검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자기만 계속 생각하면 계속 비슷한 생각을 계속하니까 이때는 제3자나 또는 컨설턴트나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어떤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투자한 거 아까는 계속 말려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근데 사람은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가 중요하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워서 승화시키는 태도가 필요하지 한 번 한 걸 계속 붙잡고 하는 그런 거는 네.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오늘 콩코드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생소한 표현이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자주 부딪힐 일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때로는 뭐 현실 인정, 빠른 포기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는데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